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또 한 주 쉬고 그죠? 휴가 끝난 다음에 또 뵙네요. 근데 우리는 뭐 꽉 탔을 때 뵈 가지고 별로 뭐 오랜만에 본 것 같진 않아요. 그죠? 요즘에 뭐 장안의 화제더라고요. 뭐 꽉 탈출에 대해서 난리가 났어요. 그죠? 예. 자화자찬이죠. 어쨌든 그래서 이제 거기 있는 것만이라도 외워주면 꽈랑팔초는 뭐 문제가 사실 없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다 내가 그림책 페이지를 적어 놨으니까 같이 확인하시면서 라인 봐 보시면 되고요. 뭐든지 뭐 정답이라는 건 완벽한 건 없죠. 조금씩 보충해 가면서 내가 보는 거니까 하시면 되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만 7-8 월인데도 불구하고 또 뒷부분 나니까 안 나와요. 이렇게. 미치겠네. 그렇죠? 1년 내내 국토국악반만 하세요. 그렇게. 그러니까 1년 내내. 예? 어떻게 된 게 짝수달만 되면 안 나와. 짝수달만 되면 그렇죠? 못 살겠어 내가. 그죠? 아무래도 좀 여러분들이 공부하다가 그 다른 2차 과목들도 있고 1차가 안 나오다 보니까 부담스러워 그런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이제 2차 때 수업에 대한 부분을 너무 게을리해 버리게 되면은 나중에 정말 많이 힘들어요. 그쵸? 그래서 또 다시 재수를 해야 되는 결과가 나올 수 있으니까 재수 없게 재수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예. 예, 성실하게 마무리해 주시면 되고, 이제 뭐 남아있는 기간에 대한 부분이 우리에게 80일도 채 안 남았어요. 그죠? 이제 한 78일? 그죠? 그 정도 남았죠. 그죠? 아유, 참나. 공부합시다. 봐봐. 그러면 그림책의 12페이지 펴보세요. 12페이지 보십니다. 그러면 매번 설명하다시피 이렇게 얘기하죠. 서울시라는 도시가 있어서 서울시장이 뭘 했냐면 도시를 관리하기 위해서 뭘 만들어요? 계획을 만들었어요. 도시관리 계획. 시작. 도시관리 계획. 그러면 도시관리 계획으로 계획하여서 하는 사업을 뭐라 한다? 12페이지에 우리는 도시계획 사업이다. 이렇게 얘기했었고요. 도시관리 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 뭐라 한다? 도시계획 사업. 그러면 도시계획 사업 몇 가지? 세 가지. 첫 번째, 노후 불량 건축물을 개량하기 위한 뭐하죠? 정비 사업과 관련된 거죠. 두꺼봐 헌집 줄 테니까 새 집을 줘라.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다음 새로운 단지와 시가지를 만드는 사업이죠. 기존의 도시가 아니었는데 새로운 단지와 시가지를 만드는 사업을 한다 해서 우리가 도시 개발 사업을 시행한다. 신도시 만드는 사업. 이렇게 얘기했었고. 아, 맞아. 어저께 뉴스 보니까 그 둔촌주공 합의 봤대요. 11월부터 재개하는 합의를 받고 내년 1월 달에 일반 분양 개시하는 걸로, 모든 논쟁에 대해서 서로 간에 합의 보는 걸로. 그게 맞죠. 그렇죠. 안 그러면은 그다 누가 책임질라고 다. 괜히 똥꼬집만 부리다가 뭐라고요? 어쨌건 그 얘기들. 그리고 기반시설 같은 거 도로 설치하고자 한다. 그러면 기반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려면 도시관리 계획으로 계획하여 결정하자. 그 결정된 시설을 뭐라 부르죠? 도시계획 시설이라 부르고, 결정된 시설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규제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걸 도시계획 시설 사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이건 하도 썼더니 이제 알겠죠? 좀 그렇다고 해봐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요 세 가지의 도시계획 사업을 하나하나 배우는 게 공법의 거의 60%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 12페이지는 정말 중요하다. 이 동그라미 안에 있고 없고가 상황이 달라지는 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서울시 일부에 대해서 만드는 도시관리계획은 뭐라 부르죠, 우리가? 일부에 대해 만드는 도시관리계획은 지구 단위 계획이죠.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과 관련된 부분은 일부에 만든 도시관리 계획으로서 서울시의 일부인 우리 강남 일대에다가, 서울시의 일부인 강서구 마곡 일대에다가 개발 사업을 시행해서 이와 같이 새로운 단지와 시가지를 만들어준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렇죠? 그럼 오늘은 개발 사업을 중심으로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정비 사업에 대한 부분 용어까지는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 얘기. 그러면 1번 문제 볼까요? 오늘 1일 문제. 첫 번째, 그림책 9페이지 펴보세요. 9페이지 펴보시면 이제 기반시설 종류가 나와 있을 거예요. 뭐라고요? 기반시설 종류. 시작. 기반시설 종류.
매번 기반에서 나올 때마다 얘기하죠. 그림책은 9페이지고 비교집은 4페이지니까 항상 보시면서 항상 비교하셔서 라인 잡아줘야 됩니다. 일단 그림책 9페이지 보시면 기반시설 종류 교공유공 방보안 시작 교공유공 방보안 7가지의 기반 종류가 있습니다. 교통시설, 공간시설, 유통공급시설, 공공문화체육시설, 방제시설, 보건위생시설, 환경기초시설이 있죠. 그 중에서 매번 물어보는 게 뭐예요? 보건위생시설이라는 건 우리가 생을 마감할 때 쓰는 거. 그래서 장도종이라고 하죠. 장사시설, 도축장, 종합의료시설. 그리고 환경기초와 관련된 부분은 환경적인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환경적인 기초시설이 있다고 얘기했었고 이 2가지를 혼동하지 않는 게 첫 번째 사항이에요. 여러분 또 초심을 잊어버렸을까 봐 제가 다시 한번 1번에 내봤어요. 그렇죠? 또 오랜만에 봤더니 또 새롭죠. 아무래도. 그래서 내용 등 보시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겠죠. 1번 좀 봐봅시다. 보건위생시설인 것을 묶은 거라고 나와 있죠. 뭐라고요? 보건위생시설. 시작. 보건위생시설. 그럼 장도종을 얘기하는 거니까 장사시설, 도축장, 종합의료시설이겠죠. 그럼 기역, 니은, 비읍에 보다 요거 3번이 답이 되어지겠죠. 그러면 나머지는 뭐가 될까요? 여러분 나머지는 환경기초시설이다. 하수도, 폐차장, 빗물 저장 이용시설 다 뭐다? 환경기초가 되어지는 거니까 보건위생과 환경기초는 꼭 좀 구분하셔서 혼동하지 않도록 내용들을 보셔야 됩니다. 자꾸 얘기하죠. 뭐하죠? 비교집 4페이지에 있지만 기반시설 종류, 정비기반시설, 공동시설 구분, 주택법의 부대복리기간 간선 이거 못 외우면 정말 3문제 버리는 거예요. 이거 우습게 보지 말고 정확하게 외우셔야 된다고 내가 매주 뭐라고 얘기했어요. 쉬는 시간 떠들지 말고 화장실 안 가면 그거나 지켜보고 앉아 있어요. 매일매일마다 10분, 10분, 10분 쌓이는 게 엄청 커요. 그렇죠? 모여서 얘기하지 말고 화장실만 얼른 갔다 와서 이제 시험 볼 때까지 쉬는 시간 떠들지 말아요. 그렇죠? 시간 정말 없어요. 10분, 10분이 엄청 커요. 농담 아니라. 저 여기 1교시 끝나고 10분 동안 뭐 하는 줄 알아요? 교수실 가서? 답변해요. 질문 답변. 그렇죠? 따로 하려면 그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게. 중간중간 짬에 해야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짬 시간을 정말 잘 활용하셔야 돼요. 내가 뭐 성실하다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뭐 오해하시면 안 되고. 됐고요. 어쨌건 답은 3번이 되어지고요. 참 보기에는 안 성실하게 생겼는데, 그죠? 약간 놀 것 같고 왠지 모르게. 옆에 노는 오빠. 그렇지. 근데 안 놀아요, 내가. 원래 과거에만 놀았지만. 봐봐요. 어쨌건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에 구역하고 지구 단위 계획 설명입니다. 옳은 거라고 나오죠. 요거는 그림책에 어디 있을까요? 26페이지에서 27페이지 보시면 내용이 나와 있을 거예요. 이 문제 쉬운 것 같으면서 굉장히 어려워요. 쉬운 것 같으면서. 그렇죠, 여러분? 봐봅시다. 그럼 우리가 지구 단위 계획의 구역과 관련된 부분 봐볼게요. 여기 봐요. 12페이지, 26페이지 왼쪽 위에 보시면 지구 단위 계획의 구역을 정했다. 그리고 지구 단위에 대한 부분에 계획을 만들자. 그리고 뭐하자? 사업을 착수하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구역을 정하고 계획을 만들고 사업을 착수하는 게 26 왼쪽에 써 있죠. 그러면 구역에서 계획은 몇 년 준다? 3년 주고 안 하면 다음날 구역은 잃고 지구 단위 계획에서 사업 착수는 몇 년? 5년 주고 안 하면 다음날 계획을 잃어요. 이해가셨죠? 이건 요번에 100% 나와야 되니까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다만 제가 오늘 뭐라고 냈냐면 이렇게 냈어요. 구역에서 리을번의 착수 이렇게 냈어요. 여러분이 사업 착수가 뒤에 나오니까 5년만 보고 리을번을 맞았구나 이렇게 하신 분이 많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시면 안 돼요. 구역에서 사업 착수의 기간이 아니에요. 건너뛴 거야 지금. 그래서 구역에서 계획이면 3년, 계획에서 사업 착수 5년이니까 건너뛰면 안 된다는 사실. 그리고 사업의 지연 방지를 위해서 지구 단위 계획의 사업 착수의 5년은 주민이 뭐하죠? 여기는 제한한 경우에 한정한다는 사실도 같이 한번 잘 이해하셔야 되고요. 알겠습니까? 요번에 반드시 물어볼 거니까 꼭 지금 놓치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럼 봐봐요. 리을번에 대한 내용 틀린 게 뭐야? 그럼 여기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서 나오면 안 되는 거지 이게. 이게 아니지.
지구 단위 계획에서 결정고시 되고 5년 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않으면 뭐가 계획은 효력을 잃는다. 이러고 나와야 맞는 거지. 됐습니까? 건너뛰면 안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7페이지 왼쪽 중간에 보면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에 대한 부분이 보일 거예요. 하여야 한다. 27 왼쪽 중간. 지정하여야 한다. 빨간 색깔. 정태가 사업이 끝나고 10년이 지났다. 정태가 지정해야 한다. 정태가 시작. 여러분 항상 초심을 잃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렇죠? 초심을 잃으면 떨어진다니까. 그렇죠? 지금쯤 와서는 항상 처음에 외웠던 부분을 놓치는 부분이 많아요. 그런 부분을 다시 내 것으로 리뉴얼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틀려요. 그래서 정비구역 택지개발지구 사업 끝난 후 10년 지나지 10년 뭐하죠? 신안지역이라고 한다면 지정해야 되겠죠. 게다가 시가와 주정구역과 공원에서 해제가 돼요. 30만 이상이래요. 그러면 지정해야 한다가 맞는 것 같은데 가만 보면 녹지지역으로 존치되는 이 말 때문에 틀린 거예요. 녹지지역으로 존치한다면 아무리 해제했어도 개발할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하여야 할 이유가 없죠. 그렇죠? 시가와 주정구역 공원에서 해제가 된 30만 이상으로서 막 난개발이 이루어질까 봐 그런 거기 때문에 그리고 나 녹지지역 존치한다. 개발계획 수립되지 않았다. 이러면 개발할 게 아닌데 왜 지정해야 되냐고. 그렇죠? 이해를 하셔. 외우려고 덤비지 말고. 그러니까 기획은 틀린 거고. 그 다음 니은번. 용도지구라는 걸 폐지하고 지구 단위 용도지구에서의 행위 제한 등을 지구 단위로 대체하기 위하여 라고 한다면 도시지역 외의 지역이라도 지구 단위 계획구역은 지정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27 왼쪽 맨 밑에 27 왼쪽 맨 밑에 써져 있죠. 세 번째 마지막으로. 그렇죠? 행위 제한 대체를 위한 경우 도시 외라 하더라도 지구 단위 계획구역 정할 수 있다. 27 왼쪽 맨 밑에 써져 있을 겁니다. 됐죠? 그 정도. 니은은 맞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건축물에 배치 형태 색채 건축성 계획은 지구 단위 계획에 포함할 수 없다? 있다. 27 오른쪽 위 지구 단위 계획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밑에 포함할 수 있다에 써 있을 거예요. 근데 요거 나올 때 주의할 건 뭐냐면 건축선과 관련된 계획은 성장관리 계획은 안 들어가죠. 여긴 들어가지만 어쨌건 잘 기억하시고요. 맞는 건 몇 번? 니은번 2번이에요. 아마 이거 실제 나왔으면 맞춘 분이 별로 없을 겁니다. 그렇죠? 이거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이거 잘 챙겨 놓으시면서 라인 잡아서 놓치지 않도록 내용 등을 정리해 주면 좋겠어요. 됐죠? 나중에 백선 볼 때도 좀 약간 변형에 집어넣을 겁니다. 다시 한번 풀어보시고요. 봅니다. 3번 문제입니다. 수용 사용 관련된 부분이겠죠? 그러면 33페이지 있습니다. 33페이지 사업시행 조치. 도시계획설 사업을 시행할 때 수용과 관련된 부분이다. 내용 중에 틀린 게 무엇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도시계획설 사업 33 왼쪽 중간. 여기 좀 봐보세요. 그럼 우리가 도시계획설 사업을 시행한다. 그럼 여기 A란 자의 토지를 뭐한다? 수용할 필요가 있다. 사업을 시행한다. A란 자의 토지를 강제 취득해 사업을 진행하는 걸 수용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수용 사용이 이루어질 때 수용은 아무나 하나 남자가 하나도 안 하는구나. 뭐라고요? 남자가 몇 명 없어. 뭐라고요? 열심히 해. 뭐라고요? 수용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시행자가 수용한다고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면 수용할 때 토지만 수용할 수 있을까요? 건물, 정착물, 소유권, 외의 권리 다 수용할 수 있을까요? 다 수용할 수 있어요. 34 왼쪽 중간에. 하지만 인접해 있는 경우라면 공익사업의 인정을 받은 부지가 아니니까 일단 수용은 안 돼요. 인접한 경우라고 한다면. 알겠습니까? 그리고 공익사업의 인정 시기는 어디 봐봐. 실시계획을 고시한 때요기. 하지만 도시계획 시설 결정 고시 아니 여기가 아니고 실시계획 고시한 때. 한 번 더. 실시계획 고시한 잘했어요. 그래서 도시계획설의 결정고시 시점이 아니라 그리고 나서 실시계획 고시했을 때가 공익사업의 인정 간주 시기가 되어져요.
그리고 이에 대해서 보상을 해줘야 될 텐데 수용에 대한 보상의 협의가 안 되게 되면은 우리가 협의하게 해주세요라고 재결 신청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 그 재결 신청은 다 사업 시행 기간 내까지. 원래는 보상법은 1년 내지만 사업 시행 기간 내까지 재결을 신청할 수 있게 해줌으로 인해서 뭐하죠? 시행자한테 좀 유리하게 해주는 거죠.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1년이 아니라 사업 시행 기간 내. 시작 사업 시행 기간 내. 이건 나중에 있다가 또 개발법 볼 때 또 얘기하지만 어느 사업이 됐건 재결 신청 기간은 다 사업 시행 기간 내까지 인정된 특례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또 비교집에 36에서도 설명드릴 거 있다가 알겠습니까? 그 정도. 그러면 문제에서 수용 사용 볼까요? 시행자는 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소유권 외의 권리도 수용할 수 있고 시행자는 인접한 정착된 물건을 수용할 수는 없고 인접한 건 일사용만 되니까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걸 제외하고는 보상법을 준용하고 항상 수용 나오면 보상법 준용. 실시 계획을 고시했다면 공익사업의 인정은 받은 것으로 봐주고 하지만 5번 재결 신청 기간은 공익사업 인정고시일로부터 1년 내 해야 한다가 아니라 사업의 시행 기간 내 사업의 시행 기간 내까지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서 5번 답을 해주는 거죠. 그렇죠? 수용 사용에 대해 문제가 나오면 또 은근히 또 이게 낯선 거 그러면 또 헷갈려요. 재결 신청 기간에 대한 부분은 어느 사업이든 특례가 인정돼서 사업 시행 기간 내까지 인정하는구나. 답을 5번으로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 4번 문제 봅시다. 오늘 배울 건데 개발 사업의 시행자 변경이에요. 페이지 44. 44페이지 개발 사업의 시행자 변경. 시작. 개발 사업의 시행자 변경. 44페이지입니다. 일로 와봅시다. 그러면 이제 도시계획시설 사업은 받고 도시를 개발하기 위해서 사업을 진행한다는 거. 일단 42를 먼저 봐봅시다. 42를 먼저 펴보세요. 개발 사업을 시행해서 원래 이렇게 그냥 논밭이었고 산지였어요. 이랬던 동네를 새로운 단지와 시가지를 만든다 해서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죠. 이래서 이렇게 새로운 단지와 시가지를 조성하는 도시개발 사업을 진행한다고 얘기를 하죠. 봐봐요. 도시개발 사업. 그럼 도시개발 사업은 내용에서 3편 부분의 도시개발법에서 따로 배우게 되고 오늘 주요 진도가 오늘은 개발법을 일단 배울 거야 또 이따가. 그러면 시행자 변경을 보기 전에 저번 주에 배웠던 거 뭐라 했냐면 개발 계획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 순서가 도시를 개발하기 위해서 뭐예요? 구역을 정하고 그럼 계획을 만들어 구역을 정한다 섹터를 잡아주는 건데 누가 하는 거죠? 42 오른쪽 맨 위에 지정권자. 그럼 지정권자가 누구라고 했어요? 정신 차리고 시도지사, 대도시의 시장, 국장. 이게 개발법의 지정권자예요. 좀 이따 보게 될 정비법의 지정권자하고는 다르죠. 여긴 나라 사업이기 때문에 국장도 들어가요. 알겠습니까? 그 얘기들. 그리고 나서 구역이 지정되었으면 누가 사업을 시행할 거냐라는 시행자를 보게 되고 시행자가 뭘 만든다? 실시 계획을 만들어서 사업을 시행한다. 이제 오늘 수업 진행할 게 시행자부터 진행되는 부분이겠죠. 그러면 이제 구역이 지정되고 나서 그럼 실시 계획까지 몇 년을 주겠다? 그치, 3년을 주겠다. 그리고 안 하면 구역은 다음날 해제된 걸로 본다. 이거였거든. 기본적으로 3년 주고. 근데 좀 이따 또 얘기하지만 이 시행자의 종류는 또 뭐가 있냐면 공공의 시행자도 있고 민간의 시행자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공공의 시행자, 민간 시행자 있는데 민간 시행자는 토지 소유자라거나 조합이라는 자들의 시행자가 있는데 토지 소유자 조합이라고 하는 건 전부 환지 방식이면 소유자 조합을 시행자로 정해서 시행할 수 있다. 다 환지받는데 수용을 한 필지도 않았는데 다른 자가 시행할 이유가 없어요. 당연히 소유자 조합이 시행자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소유자 조합은 시공 능력이 훌륭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소유자 조합은 뭐다? 시공 능력이 훌륭하지가 않아. 그러다 보니까 소유자 조합에 대한 부분이 시행자가 될 때 오해하지 말 건 1년 정도만 주는 거죠.
어디? 구역에서 실시계획까지 뭐가 된다? 1년 정도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실시계획에 인가시정이 없다면 여기는 2년만 더 지나면 뭐라고요? 2년만 더 지나면 아무래도 해제가 돼버리니까 소유자 조합은 못 믿겠다 이 얘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 뭐가 된다? 당연히 이럴 땐 그냥 시행자를 미리미리 바꾸면 어떨까라고 하는 조문이 있는 거죠. 이거 나올 때는 꼭 기억하실 거. 도시개발구역에서 실시계획 나올 때 3년을 주면 다음날 구역 해제가 안 주고, 도시개발구역의 실시계획에서 1년을 주면 소유자 조합이 전부안지방세 시행자일 때 시행자 변경 사유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기부터 여기가 나오면 3년인지 1년인지 잘 보셔야 돼요. 이게 나오면 되게 헷갈려요. 알겠습니까? 오늘 나온 지문 이거고 지금요. 그리고 실시계획이 인가가 되고 나면 이제 인가받은 대로 뭐랄까 사업이라는 거를 시행할 수밖에 없겠죠. 봐봐요. 사업 시행. 그럼 봐봐요. 실시계획이 인가됐다. 그 다음에 그러면 2년이 지나도록 사업 착수를 안 했어요. 그렇죠? 2년 지나도록 사업 착수 안 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뭐가 되게도 시행자를 바꿀 수밖에 없어요. 너무 많이 왔기 때문에 구역을 해제할 수는 없고 실시계획 인가된 이후에는 시행자를 바꿀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봐요. 시행자 변경만 본다면 소유자 조합이 전부안지 방식일 때 구역에서 실시계획 1년 되면 변경할 수 있고 누가 시행자든 실시계획 사업 착수 2년 내 안 하면 시행자 변경할 수 있고 알겠습니까? 요걸 기억하셔야 돼요. 라인 자체가. 한 번 더 얘기해요. 개발법은 순서 못 외우면 이거는 조문이 들어오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순서 먼저 외우면 뭐하죠? 별로 어렵지 않고 여러분 올해는 오늘도 다 또 신설된 거 몇 가지 얘기할 텐데 개발법이 개정이 많아요. 그거 알아요? 개정이 많은 법이 되려 쉽게 나와요. 왜냐하면 도드라져 있거든. 뭐가 나올지가 뻔하거든. 대장동 사업에 대한 어떤 해치를 위한 뭐다? 조치. 이런 거 물어보기 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개발은 쉬울 거고요. 내가 볼 땐 정비가 걱정이에요. 정비는 올해 개정된 게 거의 없어요. 그래서 아마 좀 더 어려운 깊은 걸 물어보지 않을까라는 느낌은 듭니다. 그래서 개발 정비 더해서 12개니까 그중에서 6개만 건져주면 돼요. 사실은 반반씩.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말아요. 부담 갖는다고 뭐 모르는 거 아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부담 갖을 필요 없어요. 그렇죠? 더 긴장하면 안 되는 거야, 내용이. 그죠?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럼 내용에서 44페이지 가운데 밑에 봐봐요. 44 가운데 밑에 보면 이제 그래서 시행자 변경에 대한 조문이 보일 거예요. 44 가운데 밑에 시행자 변경 거기에 지금 제가 첫 번째랑 네 번째 지금 말씀드린 거야 내가. 뭐라고요? 44페이지 가운데 밑에 시행자 변경에 1번과 4번을 지금 제가 얘기한 거야. 이해 가시겠죠? 그 얘기. 봐요. 첫 번째.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죠. 첫 번째. 실시계획 인가가 됐다. 착수하지 않았다. 2년 줬으니까 맞지. 항상 기간 나올 땐 어디부터 어딘지를 봐야 돼요. 기간 나올 때 조문 틀리는 분들이 왜 틀리는 줄 알아요? 어디부터 어딘지를 안 봐. 그냥 기간만 보는 거야. 그러니 맨날 틀리는 거지. 어디부터 어딘지 봐야 될 거 아니야. 실시계획에서 뭐가 되죠? 사업 착수 안 하면 2년. 두 번째, 소유자 조합이 전부안지 방식이면 시행자가 되죠? 그러면 구역이 지정되고 나서 실시계획까지 몇 년? 1년. 주고 안 했으면 뭐가 된다?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 시행자를 변경하죠. 2년만 더 지나면 3년 완성돼서 구역이 해제가 돼버리니까. 그러면 기역 니은은 맞는 거. 디귿번. 디귿번은 해제 지문인데 44 왼쪽 밑에 봐봐요. 44 왼쪽 밑에 보면 뭐라고 나오죠? 일단 44 왼쪽 밑에 구역을 정한 다음에 나중에 개발 계획을 만드는 경우죠. 뭐라고요? 여기 봐. 구역을 먼저 정한 다음에 나중에 개발 계획 만드는 경우. 녹관농자 같은 경우. 그렇죠? 그러면 몇 년? 2년 주고 안 하면 해제된 걸로 간주하는 거죠. 다음 날. 44 왼쪽 밑에. 이건 해제 간주예요. 구역을 정한 다음에 2년 될 때까지 개발 계획을 안 만들면 왼쪽 맨 밑에 다음 날 해제 간주. 330만 이상이면 5년 준다고 했고. 이해가십니까? 어떤 분이 해서 5년일 수도 있잖아요. 썼잖아. 미만이라고 여기다가 위에다가. 그렇죠? 그리고 또 기획본거 연장 가능하지 않을까? 연장 고려하지 않는다고 썼잖아 내가.
그렇죠, 여러분? 그 얘기가 돼. 다 내가 철저한 사람이기 때문에 뭐라고요? 정답은 2번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매번 얘기하듯이 문제가 나오면 공법은 물음표 옆에 뭐라고 써 있냐가 참 중요해요. 이게 정말 많은 힌트를 주는 거예요. 뭐가 걸리는구나, 출제자가. 그래서 단서를 뒀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돼. 그래야지 정답에 대한 움직임이 안 생기는 거니까. 확신이 생기는 거지. 아, 요걸 속였구나. 요게 의도한 바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저는 항상 기출문제 나오면 물음표 앞에 뭐 써있는 건 전 정확히 읽어봐요. 이걸 왜 썼을까? 라고 관련 조문 찾으면 거의 그게 대부분 관련성이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 정도. 답은 2번. 좀 이따가 또 얘기하고 5번 갑시다. 정비사업의 시행조치에 대한 부분이겠죠? 66페이지 봐보세요. 66페이지 정비사업 시행조치 봅시다. 그럼 정비사업의 시행조치도 꽤 중요한 부분인데 일로 봅시다. 노후불량 건축물을 개량하자 이렇게 얘기하죠. 해봐봐. 노후불량 건축물 개량. 이거 좀 봐보세요. 그럼 봐요. 두꺼봐 헌집 줄 테니까 새 집 주지 않겠니? 라고 사업을 진행해요. 이게 정비사업이에요. 두꺼봐 헌집 줄 테니까 새 집 따오. 시작. 두꺼봐 헌집 줄 테니까 새 집 따오. 이렇게 내가 얘기하잖아요. 근데 문득 제가 엊그제 수업하다가 가만히 있어봐. 그럼 그런 질문을 받은 두꺼비는 뭐라고 말을 할까? 이게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두꺼비 뭐라고 했을까요? 야, 너 종전 가치가 1억 원인데 새로 분양시켜 간 게 2억 원이니까 비례율이 100%라면 1억 원 분담금은 내라. 그러면 줄게. 라고 두꺼비가 얘기하겠지. 이해하셨죠? 재미없어요? 어쨌건 그러다 보니까 이러기 위해서 가격을 정리하려고 만드는 계획이 뭐냐면 이게 관리처분 계획이에요. 관리처분 계획, 가격 정리를 위한 계획이죠. 그러면 관리처분 계획이 인가되고 나서 이제 종전 건물 철거하는 거거든 이게. 근데 그 전에 나중에 어떤 건물을 지을 거냐를 계획하는 게 뭐냐면 그게 바로 정비법의 사업시행계획이에요. 사업시행계획. 그럼 사업시행계획 만들어서 나중에 어떤 건물을 질지를 계획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가격 정리하는 관리처분 계획 만드는 거거든요. 그럼 사업시행계획은 66페이지 왼쪽 밑에 무슨 내용이냐? 무슨 건설계획, 무슨 건축계획, 무슨 배치계획 이런 거를 만드는 것들이 바로 뭐다? 사업시행계획인 거예요. 그래서 항상 순서 기억하시면서 뭐 때문에 만드는 계획인지 이해를 해야지 내용을 외울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한두 개를 외우지 또 제가. 그 계획이 뭐 하는 건지를 이해를 해야 돼. 그러면 어떤 계획이 나왔을 때 아, 이 계획은 어느 내용이겠다 추정이 가능해요. 정확하진 않아도. 근데 이해했다면 8, 90은 맞아요. 그게. 그러니까 외우려고 하지 말아요. 그렇죠? 그럼 봐요. 관리처분 계획은 가격 정리하는 계획. 그 전에 사업시행 계획은 나중에 실제 뭘 어떻게 지을지 배치할지 건설할지 이걸 만드는 게 사업시행 계획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작년도에 물어봤을 때 일로 와보세요. 사업시행 계획의 내용을 물어볼 때 뭘 물어봤었어요? 사업시행 계획 물어볼 때 임대주택 건설 계획 물어봤지. 하지만 재건축 사업 제외. 근데 요번에 물어볼 건 뭐다? 국민주택 규모주택 건설 계획 주거환경 개선 사업 제외. 그게 중요하다고 했지. 어디? 60쪽 왼쪽 밑에. 66 왼쪽 밑에. 국민주택 규모주택 건설 계획은 뭐가 되어진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일 땐 제외가 된다는 겁니다. 봐봐. 그 이유는 뭐라 했냐면 제가 당해 사업이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이었어요. 재개발 재건축 시작. 그럼 재개발 재건축을 저번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 중 가장 실패한 게 뭐였냐면은 임기 말까지 공급책을 내놓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집값이 천정부지 올라갔기 때문에 막판에 그 밖에 공급 대책을 만들면서 계속 정비법 개정이 많이 됐어요. 작년도에는. 그렇죠? 그래가지고 재개발 재건축을 독려한다 그래서 야 니네 정비계획상 용적률이 200%밖에 안 되는구나. 지금 급해 얼렁얼렁 공급량 늘려야 되니까 법적 상한 용적률까지 인정해 줄게. 66 오른쪽 밑에. 그래서 300% 인정한다면 마이너스 좀 얼마? 100%만큼이 인센티브를 받은 거란 말이야. 재개발 재건축에서. 그러면 완화된 비율의 뭐를? 일정한 비율을 조그만 주택을 지어 공급하게 해주겠다는 얘기인데 이게 바로 뭐야? 국민주택, 규모주택 건설 계획인 거예요. 시작. 국민주택, 규모주택 건설 계획. 그러니까 당연히 뭐야?
국민주택 규모주택 건설 계획에서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야. 이건 재개발 재건축 조치거든 이거는. 이해 가셨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인수자가 국민주택 규모주택 인수를 받으면 이걸 장기공공임대로 활용한다는 것이고. 이해 가셨죠? 이 말은 임대를 지란 말이 아니야. 그렇죠? 뭘 짓는다? 국민주택 규모주택 건설 계획에 의해서 조그만 주택을 공급해주면 인수받은 서울시장 등이 장기공공임대로 활용한다는 얘기지. 이건 임대 준다는 말은 아니라고. 근데 자꾸 근데 매스미디어가 이걸 오해해서 임대라고 자꾸 나와. 활용을 한다는 얘기지 임대지란 말이 아니거든 이게. 그렇죠? 못 살겠어. 기자들 공부 좀 하라 그래 진짜. 데리고 오든가. 뭐라고요? 어쨌건.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내용들 정리해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내용 됐습니다. 그러면 시행 조치에 대한 부분에 대한 내용이다. 뭐와도 틀린 거라고 나오죠. 그러면 용적률 완화, 국민주택, 규모주택 건설하면은 주거환경 사업은 제외. 재개발, 재건축을 얘기하는 거죠. 뭐라고요? 재개발, 재건축일 때 라는 거. 난 요번에 이게 반드시 물어볼 거라 봅니다. 제가 백선에도 집어넣을 거예요, 이거. 그래서 정리해서 한 번 더 얘기할 거야. 이 내용 자체는 아셔야 되고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도 알아야 됩니다. 두 문제 나올 수도 있어요. 알겠습니까? 연결해서. 그리고 또 하나, 66페이지 오른쪽 위에 보면, 66 오른쪽 위에 보면, 임시 거주 시설 관련 부분이 보일 거예요. 임시 거주 시설. 66 오른쪽 위 설치하는 거 뭐? 주거환경 개선과 재개발. 임시 거주. 66 오른쪽 중간 임시 상가 설치. 재개발은 상가 공장이라는 것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재개발은 임시 상가 설치가 내용이 나와요. 상가 세입자 보호를 위해서. 알겠습니까? 재개발 사업일 때. 왜? 재개발은 상가 공장을 위한 사업이기도 하니까. 알겠죠? 그것도 이해해 보시고. 그 다음에 67 왼쪽 위에 좀 보시면 67 왼쪽 위에 보시면 수용이 보일 거예요. 수용은 아무나 하나? 시행자가 한다? 근데 재건축은 천재지변에 한해서만 수용이 돼요. 그래서 재건축은 일반적 수용은 안 돼요. 가장 공익도가 떨어지니까. 그래서 동의하지 않은 자들에게 67 왼쪽 중간 매도 청구라는 조치를 할 수 있게 돼요. 매번 얘기하죠. 매도 청구는 수용이 안 되기 때문에 나오는 다음 단계야. 이가 없으면 뭘로? 잇몸으로? 어제 어떤 분이 못 먹죠. 잇몸이 있잖아. 빨아먹으면 되지. 녹여먹고. 그렇죠. 그래서 이가 없으면 잇몸, 이가 수용이라면 잇몸이 매도 청구인 거야. 따지고 보면. 그렇죠. 그래서 수용이 안 되면 보통 매도 청구 조문이 나와요. 일반적으로. 그게 재건축인 거예요. 지금. 재건축은 가장 공익도가 떨어지거든. 개인적 이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수용권 인정은 안 해. 천재지변 등이 아닌 바에는. 그러니까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자들에게 팔고 나가라고 매도 청구하는 거란 말이야. 뭐라고요? 30일, 2개월, 2개월이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내용에서 맞고. 그 다음 67 오른쪽 맨 위에 국민주택 채권의 매입 배제, 주거환경 개선. 67 오른쪽 맨 위에 우리가 부동산 등기할 때, 건축허가 받을 때 대부분 국민주택 채권을 법상 매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 살 때, 등기할 때 항상 법무사가 채권 할인료 얼마 있어 이렇게 말한단 말이야. 그게 국민주택 채권 일종이에요, 사실은요. 그렇죠? 이거를 바로 되팔면 이자만 내면 되거든. 양도자는 없으니까, 국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갖다 뭐다? 매입 배제해 줍니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만. 뭐라고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 왜? 공익도가 높으니까. 그렇죠? 요 정도면 시행 조치에 대한 주요 헤드라인은 다 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리해 보시면서 5번 답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6번입니다. 관리처분 계획입니다. 71페이지입니다. 71페이지. 요것도 백선 때 또 언급할 건데 워낙 중요해서 관리처분 계획 내용. 한 번 더 얘기합니다. 관리처분 계획은 다시 얘기합니다만 가격을 정리하는 계획입니다. 뭐라고요? 관리처분 계획은 뭐다? 가격을 정리하는 계획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뭐 하기 전에? 종전 거 철거하기 전에. 그러면 관리처분 계획 내용은 당연히 뭐가 됐어? 분양 예정인 거 추산액, 종전의 거 가격. 이런 것들 가지고 사업비의 추산액 이런 거 가지고 뭐 한다 우리가? 내용 등을 진행하겠죠. 그럼 관리처분 계획은 뭐다? 가격과 관련된 것이겠습니다. 특히나 6번에 정비사업비의 추산액 내가 그 밑에 쓰라고 했지. 뭐라고? 재건축 부담금 포함이라고. 그렇죠? 요번에 4월에 평가사 기출이었고 나는 이게 느낌이 너무 좋아. 올해 안 나오면 내년이라도 반드시 물어보지 않을까. 그런 느낌이 들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만 어쨌건 재건축 부담금은 그 내용에 포함시키는 내용입니다. 그럼 봐봅시다. 첫 번째, 아닌 걸 물어봤고, 분양 대상자별 분양 예정인 대지건축물 추산액. 분양 예정은 정확히 모르니 추산액이고요. 종전의 토지건축물 명세와 사업시행 인가고시가 있은 날 기준으로 한 가격, 종전거, 분양 예정인 거. 그리고 재건축 부담금을 제외한이 아니라 포함한 정비사업비 추산액. 그에 따른 조합원 분담 규모, 분담 시기. 그래서 포함한이기 때문에 답은 3번. 알겠습니까? 왜냐하면 제외시키면 나중에 분담금에 대한 부분을 제외시킴으로 인해서 왜곡되어집니다. 여러 가지가. 그렇죠? 그래서 포함을 시키게 되고요. 그 다음에 물론 사용 수익이 불가능하다면 뭐 용익권자들이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지만 계약을 해지하지 않았으면 소유권 외의관리 명세도 종전과에 넘어갑니다. 사업 후의 것으로. 하기 때문에 소유권 외의관리 명세도 관리처분계획에 들어가요. 그렇죠? 계약을 해지하지 않으면 용익권도 넘어가거든요. 이쪽으로 다. 따지고 본다면. 그렇죠? 고액기. 그리고 주의할 거. 관리처분 계획에도 세입자와 관련된 게 있는데 여러분이 세입자만 나오면 자꾸 뭘 떠오르는 줄 알아? 이주대책. 이주대책, 주거대책. 이것만 떠올린단 말이야. 그건 사업시행계획이고. 주거 및 이주대책 세입자. 그건 사업시행계획이고. 지금은 뭐야? 가격이잖아. 그럼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평가액인 거지. 여긴 가격이니까. 이해가셨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헷갈릴 거예요. 알겠습니까? 뭘 의미하는지 그 계획의 취지, 의도를 파악하셔야지 암기량을 줄여요. 절대 공법 외워서 못 풀어요. 5년을 해봐라 외워서 풀 수 있나? 못 붙어. 계속 시험 안 되는 분은 뭔 줄 알아요? 외우지도 못하면서 계속 외우려고 해서 그런 거라고. 이게 외우는 게 아니야. 뭘 외워야 돼? 목차와 용어만 외우면 돼. 나머지는 뭐다? 보다 보면 알 수 있는 거고. 그리고 한 가지 좀 주의하실 게 있어요. 어떤 분이 그래요. 다른 분 수업을 듣다가 7월부터 쌤 수업으로 바꿨대. 너무 잘 들리고 너무 쏙쏙 들어오는데 너무 감사하대. 이 말하면 어떤 말 쓰는 줄 알아요? 제 수업을 들어서 이해가 잘 되는 게 아니라 다른 분한테 열심히 잘 배워서 그런 거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지금 갑자기 와서 이해가 돼요? 그게 안 되지? 그죠? 다른 분에게 다 열심히 배웠으니 내게 이해가 되는 거지? 맞잖아. 반대도 있어요? 뭐라고? 처음부터 듣고 있는데 한 개도 모르겠어요. 이런 분도 있어요. 그렇죠? 다른 분 거 들을까 봐요. 그럼 뭐라 그래? 다른 분 거 들으면 또 들린다고 얘기를 하지. 그건 나한테 배워서 그런 거야. 이해가시겠어요? 이게 상대적인 거야, 사실 이게. 그러다 보니 다른 게 이해가 안 돼가지고 왔잖아. 그러면 똑같이 내 것도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해가시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뭔가 기본적인 베이스와 목차와 용어가 이해가 돼야지 누구 수업을 들어도 이해가 되는 것이지 그게 그 사람이 좋아서가 아니라니까. 다 하나의 매개체 안에 턱 있는 거란 말이지. 내 말 때 이해하죠? 이렇게 또 겸손하게 말해줘야 사람도 이해를 하지. 겸손하지 않은 것 같아요? 어쨌건 답은 3번이 되어지고요. 7번입니다. 건축법 봅시다. 75페이지. 75페이지 봅니다. 지하층에 대한 설명입니다. 요번에 평가사에 나왔어요. 또 4월 달에. 그래서 제가 다시 또 지하층을 또 고쳐가지고 다시 내봤는데 요번에 평가사에 4월 33회 때 문제가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지하층 저는 개인적으로 꽤 유력하다고 봅니다. 올해 빛을 볼 때가 드디어 됐어, 지하층. 그렇죠? 봅니다. 그럼 봐요. 항상 얘기하듯이 우리가 지하층과 관련된 부분을 보자고 설명을 드리면요. 일단 봐봐요. 지하층은 항상 얘기하다시피 이렇게 건물이 있잖아요. 이렇게 건물이 있으면 이제 아래층, 위층에 슬라브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방의 바닥이 있는데 방의 바닥이 어디 밑에 있어요? 지표면의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방의 바닥이 뭐다? 지표면의 아래에 있다. 그러면 어느 정도가 됐을 때 이게 지하층이 되겠냐는 거지. 그럼 내용에서 오해 말 건 방의 바닥으로부터 여기 지표면까지의 높이, 방의 바닥으로부터 지표면까지 높이 다르죠. 다르니까 이걸 평균 내는 거예요. average. 그렇죠? 평균을 내고 그리고 윗면부터 윗면까지 이거 우리 뭐라면 이거를 층높이라 그래요. 그럼 평균 높이가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준다고 한다면 이걸 뭐라 한다 우리가 지하층이라고 합니다. 평균 높이가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 그럼 만약에 층 높이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이
예를 들어서 4m였다면 평균 높이가 이게 2m만 된다면 2분의 1 이상 됐으니까 지하층이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겠죠? 근데 만약에 요 최저 높이인 요게 최저 높이가 2m였다 가정해 보자고요. 그럼 최저가 2m였다면 평균이야 당연히 2m 이상이 됐겠지. 이해 가시겠죠? 그럼 여기서 봐봐요. 4번. 해당 층 높이가 4m인 경우 바닥에서 지표면까지의 최저 높이가 2m라면 지하층에 해당한다. 맞는 지문이에요. 이걸 가지고 평균 높이 2분의 1 이상이랬는데 지금 이상이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 말은 뭐야? 포인트를 물어본 거야. 그러면 최저 높이가 2m라면 평균 높이가 당연히 2m 이상 됐겠죠. 요 4번 지문이 20회 기출지문이었어요. 지하층 문제가 20회 나오고 아직까지 안 나왔다니까? 12년 됐어. 띠가 한 바퀴 도는 거야. 이해가셨어요? 그럼 뭐야?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나와야 돼, 2번. 그리고 또 뭐야? 요번에 장마, 2차 장마 폭우로 인해서 신림동에 또 반지하도 아니야. 거의 박혔더만. 이만큼 밖에 위에 없더만. 그래서 문이 안 열려가지고 3명 돌아가셨잖아. 이것 때문에 또 지하층에 또 주거를 만드는 게 맞냐 안 맞냐 또 논란의 요지가 있죠. 아마 그거 나올 것 같아. 나중에 건축법 할 때 얘기할 테지만 건축법 조문 기억나요?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의 조문. 기억납니까? 지하층이 상습 침수 등으로 인해서 주거용수 곤란하다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를 거부했을 조문이 있거든요. 그죠? 거기에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어. 요번에 사건 생기면서. 내 말 이해하셨죠? 나중에 얘기할 텐데 요거는 80페이지 오른쪽 위에 있으니까 나중에 확인해 보시면 되고. 그렇죠? 그리고 첫 번째, 지하층은 주요 구조부에 해당한다? 아니한다라고 나와 있단 말이야. 어떤 분이 지하층 주요 구조부 아니에요? 내기 바보지주. 그 지는 지붕틀이에요. 지하층이 아니라. 이게 앞잡다 외우는 거에 패착인 거야. 매번 얘기하듯이. 외운 뭐래 뭔지 모르는데. 그렇죠? 주요 구조부 아닙니다. 지하층은요. 그러면 지하층은 설치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층수에 안 낼게요. 용적률 산정 시 연면적에 안 낼게요. 인센티브를 주는 거야. 그래야 지하층을 만들어 주니까. 75 왼쪽 밑에. 그리고 건축 협정구역에서는 지하층 설치 기준을 개별 건축물마다 적용하는 게 아니라 통합 적용 한다고 해서 정답은 5번이 되어지고 전 어쨌든 이번 시험은 지하층 완전 중요해. 요번에 2차 장마로 인한 사건 생기면서 완벽하게 마음이 굳었어. 아 맞다. 이건 나온다. 라고 확정적이야. 지하층 꼭 기억. 이번에 안 나오면 작살나는 거야. 끝나는 거야. 분명히 나올 거야. 알겠어요? 너무 강조했나? 98%. 그래서 정답 5번. 8번 문제. 요거는 81페이지. 81페이지. 아까 말한 게 80페이지 오른쪽에 허가 거부 조문에 나와 있을 거고. 지하층의 상습 침수. 80페이지 오른쪽. 지하층 상습 침수라고 한다면 허가 거부할 수 있다가 아마 보일 거야. 거기 나와 있죠. 별표에나 그것도. 나중에 내가 또 백선벌도 또 얘기할 거야. 이해 가시겠죠? 80페이지 오른쪽에 있는 허가 거부할 수 있다. 두 번째 사용. 오른쪽 위. 허가 거부 두 번째 써 있을 거야. 지하층 상습 침수. 난 발음이 안 된다. 상습 침수. 그래서 여러분 그 얘기들 확인해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지금 보는 건 뭐예요? 허가 취소 얘기하는 거죠. 봐봐요. 그러면 건축물이라는 거 81페이지 건축 허가를 받았어. 그럼 허가를 받고 나중에 착공을 해. 착공해. 그러면 허가 받고 착공이 이루어질 때 몇 년? 2년 줘. 안 하면 허가는 뭐야? 취소하여야 한다고 여러 번 얘기했어요. 제가. 이것도 10년 넘게 안 나오고 있는 부분이라 확률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허가 취소하여야 한다는 2년 줍니다. 하지만 산업 찝적되는 법률의 공장이면 3년. 왜? 건축법은 공장만 이뻐하니까. 빠라빠빠. 건축법은 공장만 이뻐해. 빠라빠빠 빠빠 빠라빠빠 빠라빠빠빠. 그래서 3년 주고요. 그리고 주의할 건 1년 범위 내로 연장 가능하다라고 얘기했어요. 1년 내 연장 가능. 그리고 착공을 하였으나 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완료가 불가능하다면 뭐하죠? 그때도 취소해 줘야 되고. 세 번째 주의할 거 착공하기 전
경공매 등으로 대주의 소유권을 잃었다. 그러면 6개월이 지났는데 뭐하죠? 여전히 사업착수 불가능하다면 그때도 취소하여야 한다. 라는 부분 꼭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럼 봐봐요. 이 문제의 포인트는 뭘까요? 결론적으로. 이걸 읽었냐는 거죠. 공장. 산업 집적되는 법률의 공장인 거예요. 이 공장에 대한 부분에 허가를 취소해야 한 사유이다. 모두 고른 거 연장은 고려하지 않는다. 그렇죠? 그러면 기업번 맞는 거 안 맞는 거? 안 맞는 거야. 공장이면 3년으로 가야 된다니까. 이해가셨죠? 두 번째, 착수하였으나 완료 불가능할 때. 세 번째, 착공신고 전 경매로 건축주가 대지의 소유권 상실했을 때 얼마? 6개월이 지난 이후 공사 착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죠. 정답은 어이없게 니은번 하나예요. 그렇죠? 절대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놓치기 딱 쉽고요. 아마 기역 니은에 대한 부분에 3번 답으로 했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보여집니다. 아마 눈빛이 그래 보여요. 그렇죠? 안 봐도 알겠어 내가.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아세요? 문제 풀 때 이상하게 술술술 풀려 술술술 다 틀린 거야. 그럼 밤에 술을 부르는 거고 이런 썩을 또 해야 되겠네 이러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제발 좀 그냥 술술술 풀리는 거 의심해야 돼. 뭔가 속고 있는 거야. 그럴 리가 절대로 없어요. 이해 가셨죠? 꼭 술술술 풀릴 땐 조심해라. 알겠습니까? 그러면 내용에서 9번 봅시다. 공급질서 교란행위 언제나 나오는 부분 99페이지 주택법의 공급질서 교란금지행위에 해당한 고르시오. 99. 그럼 봐요. 주택을 얻을 수 있는 지위증서 시작. 주택을 얻을 수 있는 지위증서에 대한 부분은 이거를 보다 함부로 양도, 양수, 알선, 광고, 매매, 증여 안 되고 상속, 저당은 된다. 외운 거 중에 몇 개 안 되는 거 중 하나지. 뭐라고요? 양도, 양수, 알선, 광고, 매매, 증여 안 되고 상속, 저당 된다. 이건 주택을 얻을 수 있는 지위 증서일 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시개발채권이나 도시계획시설채권이 있다고 주택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규제할 이유가 없는 거죠. 알겠습니까? 여기 작년 문제였어요. 근데 전 또 나온다면 이걸 위반했을 때 오른쪽 밑에 위반 조치로 뭘 취할 수 있겠냐? 전 요게 세컨드로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 올해 싶기도 합니다. 99 오른쪽 밑에. 그리고 한 번 나온 게 15회 추가 때 답이었는데 양도차익 전액몰수는 그 조치가 아니라고 나왔던 게 15회 추가 때 시험 답이었었어요. 그때 이후로 나온 적이 아직 한 번도 없어요. 위반 조치에 대한 내용의 대응은. 저는 충분히 나올 때가 됐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신설된 거 지위무효 계약 취소를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로 바뀌었어요, 이게. 그리고 뭐가 되어진다? 사업주체가 그 분양대금하고 이자를 주면 환매 조치예요. 이해갑니까? 되사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입주했으면 퇴거를 명할 수도 있어요. 국장은 뭐다? 10년 내 자격 제한 갈 수도 있고요. 국장이 10년 내 제한. 형벌 얼마? 3년 3천. 알겠습니까? 까지 위반 조치에 대한 부분들 이해해 보시면서 기억하십시다. 1번은 하여야 한다로 일단 바뀐 거니까 기억 좀 하시면 좋겠고요. 도시개발 채권은 의미 없고요. 그 다음에 저당이나 상속은 규제하지 않고요. 도시계획 시설 채권 의미 없고요. 정답은 몇 번? 5번. 주택상환사채의 광고 안 되죠. 양도, 양수, 알선, 광고, 매매, 증여 안 되고. 알겠습니까? 상속, 저당 된다. 이니까 제한하는 건 5번. 10번도 완전 중요하죠. 투기과열지구. 요번에도 작년처럼 물어볼 수도 있는데요. 일단 108페이지. 108페이지 뭐가 된다? 내용 보시면 되겠죠. 봐보세요. 그럼 봐요. 투기과열지구와 관련된 부분은 108페이지에 있는데 작년도에도 문제가 나왔고요. 저는 올해는 조정대상 지역이 꽤 마음이 가요. 뭐라고요? 조정대상 지역이 꽤 마음에 가는데 봐요. 일단 첫 번째 보시면요. 요거 좀 설명드려 봅시다. 108페이지의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 지역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건 항상 문제가 나오는 부분이고 제가 아마 2회차 정도의 조정대상 지역의 지정 기준도 문제를 내드렸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 개정된 게 몇 가지 있는데 투기과열지구는 일단 누가 정해요? 국장이나 누구? 시도지사가 정해요.
108페이지 왼쪽 위에 국장이 정한다면 시도의 의견을 들어야 되고 검토 의견을 회신해 줘야 한다는 말이 나와요. 그리고 시도가 정한다면 국장과 협의해 주세요. 그래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투기과열지구를 정해요. 그리고 투기과열지구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에 비하여 현저히 높을 때 정하는 거지 뭐 1.5배 초과니 이런 거는 법령에 없어요. 업무 지침에 있나 모르겠는데 법령에는 없습니다. 그냥 현저히 높을 때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지정 기준을 본다면 뭐라 했어요? 제가 항상 분양 실적이 30% 이상이 감소. 주택 보급률이 정규 평균 이하. 감소 이하라는 말 까먹지 말고. 그렇죠? 덜 져야 집값이 올라가니까. 됐습니까? 그리고 요번에 중요한 거 투기과열지구건 조정대상 지역이건 오른쪽에 빨간색 있죠? 시군구 단위로도 정할 수 있고 핀셋 규제한다고 읍면동 단위로도 정할 수 있다는 거 이거 둘 다 기억하셔야 되고요. 시군구 읍면동 단위에 대한 지정 가능하고요. 게다가 또 신설된 것 중 하나가 원래 1년마다 재검토였는데 반기마다 재검토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모두 조문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1년마다 재검토 아니고 지금은 뭐다? 반기마다 재검토. 둘 다 있죠. 그리고 해제 요청이 있다면 40일 내 결과를 알려주는 건 둘 다 마찬가지. 그리고 봐야 6월 21일 날 투기과열지구가 6군데, 조정대상지역 11군데 해제가 됐어요. 그러면 보나마나 언제? 12월 21일. 연말 전에 한 번 더 반기마다 검토를 해가지고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해서 아마 대부분 다 해제하지 않을까 전 예상합니다. 대부분 다. 경기권은 다 해제 같아 아무리 봐도. 그렇죠. 그리고 서울 수도권에 몇 군데, 강남 3구 정도 남지 않을까 느낌은 그렇습니다. 꼭 MB정부 그대로 따라가는 분위기예요. 지금 분위기 보면. 그렇죠. 근데 지금 엊그저께 원장관 말 들어봤더니 저기 조기에 먼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해서 필요 없는 부분은 먼저 해제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보니까 또. 알겠습니까? 예상되는 대로 지금 그럴 거예요. 지금 아침에 뉴스 봤더니 또 강남의 아파트 값이 초초초금매만 나간대. 초초초금매. 초금매도 아니야. 초초초금매. 그러니까 한 10억 주면 다운돼야 매물이 나가나 봐. 지금 들어보니까. 4억 정도는 기본이고 지금. 그렇죠? 강남 일대 대부분 35억이었잖아. 33평에. 지금 20억대 중반 후반 정도가 돼야지 거래가 되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 그것도 비싸. 우리끼리 얘기지. 한 20억이면 혹시 모르겠다. 그것도 비싸지만. 됐어. 뭐라고 하면 안 되고.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은 누가 정하죠? 얘는 국장만 정하는 거 알고 있죠? 그리고 뭐하죠? 1.3배를 초과한다. 뭐라고요? 1.3배 초과. 이거 까먹으면 안 돼요. 뭐라고요? 1.3배 초과. 알겠습니까? 꼭 기억하시고. 됐습니다. 그럼 내용에서 본다면 첫 번째 투기과열지구 국장 시도지사는 내용에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또 분양실적이 30% 이상 감소했다. 전국의 보급률 평균 이하다. 그럼 지정하고 시군구만이 아니라 읍면동 전의 지역에서도 뭐하죠? 정할 수 있고 택지개발지구 등 여건 고려해서 단위 조정할 수도 있고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투기과열지구를 정한다고 한다면 시도 의견을 들어줘야 되고 그리고 검토 의견 회신해주라고 했고요. 그리고 국토교통부 장관은 반기마다 재검토지 1년마다 재검토는 아니라는 점 한 번쯤은 물어볼 수 있어서 5번 답으로 한번 내봤어요. 알겠습니까? 됐죠. 하지만 어쨌든 또 오해 말게 강남 3구에 또 아파트 있는 분들은 또 떨어지면 안 되니까 또 오해하지 마시고 농담이에요. 그 정도 보시면 되고요. 그럼 쳤다가 개발법 진도 나가요.